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7분입니다. 드디어 도내 총선 후보들도 확정이 됐습니다. 모든 총선 일정이 늦어졌고 또 공천 경쟁이 이슈가 되면서 정책 선거는 좀 뒷전이었는데요. 이제 남은 기간은 아마 정책과 공약이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총선 얘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주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선임연구원 그리고 나철성 강원 평화경제연구소장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지난주까지 공천을 확정하지 못했던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을 선거구도 이제 후보가 정해졌습니다. 갑 선거구를 소장님이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이번 강원도 공천 과정에서는 다소 심심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좀 무난하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네. 이번 춘천 갑 국민의힘 마지막 경선 과정에서 이변이 속출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선거에 대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춘천 갑 같은 경우에는 도내 정치 1번지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도의회와 도청뿐만 아니라 양당의 이 도당에 좀 더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역에 있어서는 관심도가 높은 지역인데요. 네. 이 지역은 지난 선거에서 허천 현 의원이 김진태 현 도지사를 꺾고 승리를 거머쥐면서 현 의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역시도 허영 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아가지고 대진표를 확정을 했거든요. 예.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춘천 갑에서만 7명의 후보가 나오면서 경합이 심하게 붙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노영호 의원과 김혜란 후보가 맞붙었었는데요. 초기에는 이 노영호 의원이 현 국회의원이고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조직력이나 인지도 차원에서 상당히 유리할 거로 봤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김혜란 후보가 당선이 되는 이변이 속출했거든요. 김혜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성 출신이면서 이 40대인 전문적인 이러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존에 있어서의 허영 의원과 이제 상호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정치 1번지로서의 남녀 성대결뿐만 아니라 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선수가 맞붙는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현재 전체적인 긴장도를 높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을 선거구는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연구원님? 을 선거구는 선거구 획정이 좀 늦어지고 변동 가능성이 있어서 후보가 결정되지 못한 측면도 있었지만 여야가 또 후보들이 좀 난립해서 그 경선이 좀 이루어지면서 아주 가장 늦게 좀 결정이 됐습니다. 한기호 후보가 이제 국힘에서는 결정이 됐고 민주당은 이제 전성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되었는데 한기호 후보가 이제 사선 도전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사선뿐만 아니라 뭐 강릉은 이제 권성동 의원이 또 5선을 도전하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세 분이 또 3선 그다음에 이제 또 세 분이 재선 이렇게 되는데 한기호 의원이 현역 의원이 결정되면서 현역 불패 이게 이제 입증이 되었고 또 어떻게 보면 신인 정치인들이 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또 문제점도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기대하건대는 이제 3선, 4선, 재선, 뭐 5선 이렇게 되니까 강원도의 정치력이 조금 높아질 수 있는 장점이 또 그분들이 당선된다라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분들의 어떤 정치 역량을 이제 동원해서 강원도 이번 기회에는 좀 정치적으로 뭐 특별자치도를 보완하고 그러는 전략들 이런 게 잘 만들어져 갖고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또 어제 오늘 뉴스만 봐도 벌써 뉴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공천 얘기는 다 들어갔고 정책 얘기, 뭐 정권 비판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강원도도 이제 공약으로 승부를 하는 시간인데 남은 기간이 눈에 띄는 공약들이 좀 있습니까? 제가 좀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공약들이 좀 이거다 싶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나 싶어 좀 살펴보니까 이 중앙당 차원에서 여야 중앙당들이 너무 상대 당의 그 약점만 잡아서 네거티브 전략으로 계속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공약다운 공약이 아직 발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당의 뭐 10대 공약 매니페스토 운동으로 하는 그런 공약들이 뭐 이제 발표가 좀 되고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지역구 공약은 기존 공약을 재탕하거나 뭐 그러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주로 이제 SOC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좀 해야 될 것은 사실은 국회에서는 입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률을 만드는 건데 법을 만드는 거라 그러면 좀 법과 관련된 어떤 그런 공약들,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좀 잘 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뭐 입법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그거는 지금까지 잘 보질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좀 이르다고 하기도 그렇고 너무 늦은 것 같기도 하다고 하기도 그렇고 시간이 좀 애매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눈에 띄는 공약이 없는 게 현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했던 춘천과 갑을 후보들의 대포 공약들을 잠깐만 살펴보자고 한다면 김혜란 후보 같은 경우는 흥미로운 공약이기도 한데요. 예. 국립현대미술관 춘천 분원을 설치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어요. 네. 근데 제가 흥미롭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고 한다면 또 같은 당인 국민의힘 소속인 박정아 의원하고 김한섭 후보가 같이 국립현대미술관 원주 분원을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내놨거든요. 이 공약이 정리되지 않고 충돌되는 상황들인데요. 향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할지 상당히 관심 포인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성 춘천 을 지역 이번에 경선에 통과한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50만 원 접경 지민 기본소득과 관련된 걸 지원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웠고 예. 또 춘천에는 평화경제 관련된 지원청을 이렇게 다시 건립하겠다고 내세웠는데요. 이게 현재 보면 대통령이 임기가 3년이나 남았거든요. 예. 근데 대통령 공약하고 정책하고 철학하고 정면 충돌되는 부분들인데 만약에 정선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공약들을 정말로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는 전략들은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궁금증이 일기도 했습니다. 매우 아쉬웠던 점들은 뭐냐고 한다면 8명 후보, 16명의 후보를 다 살펴봤는데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중요시되는 게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3차 개정안을 이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1, 2차 개정안 자체가 선언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3차 개정안이 상당히 중요한데 공교롭게도 16명 후보 다 이 3차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하는 부분들이 매우 아쉬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라도 예. 이 3차 개정안을 어떻게 내실화할 것인가 자기 공약들을 분명하게 내놓고 도민들에 있어서의 평가를 받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남은 시간 좀 빠르게 먼저 뭔가를 밝혀야 되는데 매니페스토라는 말이 이번 선거에서는 참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뭐 지역 단체에서도 뭐 공약을 또 전달하거나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 잘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본다면 강원도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곰탕 공약, 나물 공약이다라고 이렇게 저기도 내리고 있는데요. 그 나물에 그 밥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도 섞인 거 있는데 현재 내용들을 제1공약을 살펴보자고 한다면 대부분 다 동일합니다. 혁신도시 활성화, 첨단 산업도시 육성, 그다음에 SOC 왕성과 확충,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활성화, 접경 지역의 활성화, 폐강 지역 관련된 산업, 육성 뭐 이런 것들 다 한 30년 전부터 들어왔던 내용들을 하다 보니까 이 매니페스토가 필요 있나라고 할 정도로의 퇴행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중앙당부터 이번 선거 22대 총선 분위기 자체가 현재의 그 기존에 있어서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의회 심판이라는 부분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연구원께서 보시기에는 이번에 정책 선거 관련해서는 분위기 어떻다고 보십니까? 정책 선거가 아직 뭐 스타트도 아직 안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매니페스토 운동 본부에서 나온 거 보면은 이제 그 10대 의제를 그 전문가들 델파이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었거든요. 네. 거기에 있는 내용들 보면 민생 관련된 부분이 이제 가장 앞에 있고 저출생 대책, 뭐 이 지금 소멸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공약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원특별자치도 이런 것들 3차 개정안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들어가면서 좀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유 시간이 모자라서 다 못 들었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